이모는 나이가 젊어서 몰라. 그래요? 아, 네, 선생님. 보수를 실천하는 징후를 자, 뭐 먹을 거야?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우리 잡디 어서 오고. 메시지가 나온 걸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정감을 있게 공정하게 아, 돈가스 물린다. 이 후보는 저런 은사 같은 경우는 좀 상나야 된다 이러고. 또 여쭤보려고 그래요. 홍준표 후보가 주실 갈 곳이 시간상 빡빡하다 보니까 영남, 충청, 특히 충남 유세에서는 영남, 충청을 한번 세워보자고 했는데 호남을 갔네요. 이게 법무장관. 호남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시게 된 건가요? 글쎄요, 유세 일정을 정하면서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예정된 일정과 수순에 따라서 이번에 라면 안 하고요. 김밥 안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왜 형이 가냐 형이 가냐 아직 바깥에서 하는데 이게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요. 돈가스 안 하고. 초대는 해부터 가야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부인께서 정부 고향이 고향이 크지 않아요. 거기 들렀다가 오늘 광주에 가서 정말 의미 있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라도 전해와 결혼했다. 고난의 사회 희망을 오늘 방문했던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상황과 관련해서 비빔밥 하나 주세요. 안철수 후보의 상황은 박지원 대표라고 하면서 동시에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는 여기서 요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자기하고 정치 이야기를 그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번 더 연구 이야기를 하셨죠. 아무튼 이제 저 박지원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영남 쪽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서 영향력 자체가 세니까 그 어떤 정치를 이용하는 입장인데 이런 이야기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뭐 자신의 인간한 연구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지금 보면 발언 자체가 보면 좋아지는데 좀 개선돼 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여론 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선언자간에 지지층도 빨리 결정이 되고 아마 이제 국민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지금 공부를 한 것도 아마 이 후보들 처음이죠. 나름대로 뭐 자신과 아주 가지고 있는 처음이 있어야 안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이일까지 후보들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그런 이야기도 보면 아마 정의가 진행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지지층이 좀 많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모두가 아주 기폭기를 단단히 단속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종반전 부동층작 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대로 가면 나라가 갈갈이 찢어진다. 문재인 후보가 된다면 5년 내내 갈등일 것이라고 하면서 불로자에 대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분 아재 계획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의 나라 끝장내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끌고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배철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로 해주십시오. 청년들 절망 희망으로 꼭 바꾸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노후 불안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배철수라고 들리는데 공부는 좀 열심히 하는 보여요. 하여튼 뭐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좀 안철수 후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 상황이죠. 필리토로에 보지만 형님 잠 좀 잤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관심이지 않습니까? 몇 시고? 10시. 한 4시간 잤나?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또 관심.
한 4시간? 잔다 4시간? 김종인 의원이 돼서 이제 공동개혁 좀 4시간은 괜찮겠네. 이게 뭔가 서로가 좀 있어야 지금 아마 브레이크가 잡히고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다는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피니시를 좀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천화 동선 앞에 갔던 안철수 후보가 오늘 제대로 뜻한 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위해서 갔던 행사였는데요. 왜 방문이 그렇게 자초가 됐나요? 네, 오늘 그 행사가 전kel과의 만남 네. 프로그램으로 여포는 방송 너무 많이 조절하자. 방송 많이 하는데 형님 저한테 뭐 도움 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저 형님 처음 봅니다. 제 방에 자주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왔을 때 자기들이 정명회와 이준길이 철퇴를 위해서 보훈단이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갔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이 갔다가 정치적인 행보로 전체 여사를 활용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들이 막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안철수 저 정도면 간단히 분식 먹어 방금. 그래 밥으로 왔다. 라면, 김밥, 정말로 저는 절박하다고 돈가스, 다 던졌다고 하는 안철수 비빔밥. 후보인데요. 4개 시켰네. 후보하고 오차범위의 접전에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곤 했습니다만 우리 유나풍이 어서 오고 뭐 드시러 가신 거예요? 라면, 밥, 돈가스, 비빔밥, 문재인 후보 남아 있는데 김밥. 지금까지의 선거 과정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략에 따라서 네. 잘 왔다고 보고요. 네. 5월 2일 전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2위로 나올 텐데 상승 폭이나 내용으로 봐서 이번에 홍준표 후보에게 사건을 맡기고 있다. 네. 형 이제 요 잘 안 하시네요. 뭐로 잘 안 나오네. 네. 대대적으로 대형 정책을 만들어 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것이 이제 섭섭함을 제가 오늘 추천 제가 좀 해보자.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는 거 보면은 오차범위에 따지 지금 홍준표가 맞는 거가 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오해를 충전이 몇 프로야?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45% 여전히 가겠네. 안철수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도 한 4명 중에 1명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 국민들이 어떤 정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약간 좀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우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현재 그래, 어서 왔나? 어떤 과학적인 결과를 보면은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서 오세요. 덥지? 많이 덥지? 이게 우리 여론조사가 이 그때 동화가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돈가스요. 그거 금방 나옵니다. 이 집 맛있어요. 후보로 전차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여론 형이 처음 방송하셨을 때 엄청 화난 모습이었는데 많이 순화되실 때. 그래 알았다. 알았다. 팽갈 좀 해라. 시부지 말고. 난 니 잘 모르겠는데 니 뭐 내 처음 방송까지 봤는 것 같은데 난 니 잘 모르겠다. 아는 척 하지 마. 친한 척 하지 마라. 저는 이제 오해를 같은 경우는 이 진도를 보고 2위 후보를 지지하지 어쨌든 국내 후보가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뭐가 있을 것인지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어딘데? 어딘데? 어? 외관에 그런 데도 있나? 컵주 괜찮네? 한번 나중에 한번 가자. 올라갈게. 밥 시켰다. 먹방 하나. 재우씨 안녕하세요. 정인아 안녕. 뭐하나 정인아? 부시 보러 왔다. 머리 이쁘게 염색해라고야. 노랑하게 잘 어울리던 뭐. 알겠다. 통화하자. 후보는 이제 또 탈당하려는 분이 한 명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 곁에는 가족, 그 사람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고는 떠나지 못하고 발표를 진짜 전태일 동상 앞에서 노동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만남 뭐 이런 일정을 갖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민주노총 회원 20여 명이 전태일 동상 주변을 둘러싸고 안철수 후보 방문을 반대했던 겁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노동합법 저지를 촉구하면서 보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안철수 후보가 외면했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요. 결국 안철수 후보 측은 잘 보이나? 안전보건부에서 현장 행사 취소하고 장소를 전차로 바꿨습니다. 잘 보이나요? 누가 옵니까? 저 혼자 다 먹어요. 이거는 이렇게는 여기 산업혁명 시대에 돈가스 한 번. 세계를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 돈가스 맛있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대한민국, 안철수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철수 후보는 노동정책법을 발표를 하면서 청년 일자리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년 10%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임기 내에 감사 먹겠습니다.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현행 주 12시간 한도 이 연장 노동 시간도 단축하겠다 이렇게 공약합니다. 신장성 후보는 아는 거에 앞서 청년 노동자 잘 보이나? 등을 받았습니다. 후보는 이곳에서 정의당의 노동 헌장을 낭독했고요. 그리고 장미꽃을 전케이 열차 동상에 헌화했습니다. 노동이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른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라면 가만히 먹으면 맛있네. 그 길고 길었던 사장님 라면 먹자는데.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신후보는 대한민국에 열린 세계 노동절 대회 행사에 참석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신후보는 노동자들의 대통령, 청년들의 대통령, 여성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돈가스, 새로운 비빔밥, 대한민국의 김밥, 가능성에 투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선거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노총은 심상정 지쳐가지고 제대로 안 보는 거야. 없다면서 이들이 아마 뚱뚱해도 사람은 중국 이재명이 집행에 6년을 아니겠다고 투표를 했습니다. 안만 들어가면 노동절에 맞춰서 됐다고. 미국에를 보여드리잖아요. 노동 관련 공약도 아까 보니까 여자가 또 잘했으면 네. 모르는데. 글쎄요, 요즘 뭐 박근혜 전 돈가스 대통령이 맛있어요. 때문에 뭐 여당이라고 부르면 좀 그렇고 옛 여권 후보들 되게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똑같이 제주도 행했거든요. 네, 오늘 두 후보 약속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제주도로 향했는데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관광 산업, 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제2공항의 조기 개항을 적극 지원하고 또 제주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제주를 대한민국 관광 입국의 중심점으로 만들겠다. 마찬가지로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약속했고요. 또 제주를 전기차 특구로 지정해 친환경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 후보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무채 들어가고 버섯 들어가고 계란 후라이.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는 극단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좌파 후보만 3명이고 보수 후보는 유일한 보수 대안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보수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강정마을에 대한 직장적 조건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나물에 좀 들으세요. 가상 계획 보상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어떤 문제가 나쁜 문제가 있다가 인상을 주면서 합의를 해야 다음에 노가다들이나 오갖고 찾아 싸면 모를까.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안 먹고. 범인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경북 집단들이 지금은 술 아예 안 먹구나. 범인들을 선도하고 또 그 사람들은 어서오세요. 국책사업에 막대한 비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영입니다.
재정적인 과정을 돈가스 안 먹을래? 제기가 됩니다. 사상이 제대로 된 정확한 지금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정권 예전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 과정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실행이 되면 정치가 전문이었지만 기본만 들어가서 서버에서 같이 제주도를 갔지만 그 사람의 어떤 소문이 좀 달라 보이죠. 주장이 좀 달라 보이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사무력을 지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홍 후보의 기준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다음 2년 대결로 개선 홍보 관련에 굉장히 해야하는 그런 판단을 그렇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전략이 굉장히 뭐 집중발전이 바뀌지만 경남 도지사 당일날 예고식을 소금을 뿌렸어 지역 시민들한테 이 얘기 됐어요? 제가 공반장이 좀 라면에 김밥 하나. 라면은 파놓지 마시고. 라면 파이에 집어보여. 된장, 치즈, 우동, 라면에 김밥. 다 먹는 온갖 기대가 한다. 라면에 파이에 집어보여.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우동하고 돈가스 있어요. 그래서 라면은 너무 저쪽이다. 우리가 뭐 안 받아야 될까요? 대면시키겠다는 말은 캄보디아의 국제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런 시장을 사용해가면서 좌우 한마디를 하는 건 이번 선거는 자신과 문재인 후보의 일대일로 가는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요. 특히 안철수 후보와는 나는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선거를 하면서 보수층을 직접 바꾸겠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거짓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말이라고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독설과 욕설이 우리가 엄청 커진다. 와. 홍 후보가 국회의원 93명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탄신일, 어린이날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젊은 세대들의 뭐 관심은 높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좀 더 봐야 되겠죠. 최 반장, 지금 뭐 각 캠프에서도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사례 많이 추천한다는 문제입니다. 일단 주말을 포함해서 파전도 먹어도 일까지 연휴가 되었잖아요. 징검다리긴 하지만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캠프별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오는 4일과 5일 국내 어느 곳에 있든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을 25%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인증샷을 찍을 때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 등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샷을 중요하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인정 나섰는데 안철수 후보가 개발한 백신 V3 이름을 따서 V3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부스를 하는 게 수가 계획선을 가고 승리,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안철수 후보가 직접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영상을 그래 이미삼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외 국민 투표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 투표를 뛰어넘었고요. 역대 최고 쭈쭈쭈 투표를 했는데요. 대외 유권자 수는 약 29만 명으로 현재
국가별 투표 통계가 집계되는데 이곳에서 82%가 달았고요. 2,400명 추천자도 몰라라. 베이징은 82%, 호주 시드니는 방에 2,400명 보는데 추천이 이렇게 500개밖에 안 되네. 그리고 몰라라 오늘부터 4일까지는 이 바다에 나가 있는 우리 섬광 560여 척에 생산한 다섯개 10명을 대상으로 한강 투표도 알려줍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분이 투표 시대를 많이 해봤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는 만약에 대통령 3년이라는 시기를 해줄 수 없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높아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막말도 등장, 달아오르는 선거 열기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엄상현 박사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선이 일강 이중적으로 반찬요. 반찬 안 먹습니다. 여자들이 먹는 게 반찬이에요. 남자분은 반찬 안 먹습니다. 다만 그 파괴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다입니다. 정반장 발표에서 대선 8전 판세와 막판 전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홍준표 보는 시점별로 운이 놀랍습니다.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죠. 이야말로 올인 전략입니다. 지난 주말 아들 결혼식까지 불참했습니다. 대신 이런 영상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손주 가슴이 다 자, 아들 결혼식에도 상상 못한 아버지의 심정이 편치만은 않았죠. 하지만 홍 후보 입장에선 바뀌고 있는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사회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2주 연속 40%대의 안정적인 승부를 지켰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급락해서 후보와 거의 2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홍 후보는 9%포인트 상승했죠. 이른바 1강 2중 체제로 재편된 모습입니다. 결국 보수 표심이 안철수, 홍준표 후보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대선을 다음 2년 대결로 재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신박 방향의 표심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하고 있는 줄 알았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에서 내 사고 있는 들어보니까 덕도로 결정을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여전히 수호 표심, 그러니까 이른바 샤이 안철수 유권자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모습의 유권자가 많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 2, 1.